각종 통계를 하죠. 공적 기관이나 아니면 학자들, 뭐 교수들 이런 분들의 이제 연구 또는 특히 공적 기관의 연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통계를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 상황에 대한 현상, 살인죄가 몇 년도에 몇 건 있었고, 뭐 중한 범죄, 경한 범죄 뭐 이런 것들 있죠. 절도죄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통계를 조사해서 그 자료를 전제로 해서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범죄 현상과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도 서두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 범죄 현상을 연구할 것인가, 연구 방법에 관한 문제가 있죠. 이게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요. 예. 시험 전체 범위에서는 뭐 그렇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현상과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뭐 암수 범죄의 문제가 있죠. 암수 범죄란 말은 어두울 암자. 그래서 드러나지, 객관적으로 공식 통계 자료에 드러나지 않는 범죄를 암수 범죄라고 합니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완전 범죄가 존재한다면 완전 범죄는 우리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는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뭐 매춘을 한다든지 마약 밀매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기네들끼리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서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누가 고소고발할 가능성이 희박한 거예요. 은밀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건 사회에 잘 노출이 안 되죠. 이런 수많은 것들이 암수범죄로 발전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 통계만 가지고 대책을 세우면 암수범죄가 누락이 되기 때문에 완벽한 범죄 대책이 될 수가 없죠. 물론 세상에 완벽한 범죄 대책은 있을 수가 없죠. 아무리 국가가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도 범죄는 있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가장 범죄율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암수 범죄의 문제도 우리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빠진 상태로 대책을 세우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은 전혀 무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서도 주로 다루고 있는 파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원인이 되겠죠. 여기가 우리 책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과 관련해서는 크게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전주의는 비결정론이라고 하고, 실증주의는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요거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할 건 뭐냐면, 예전에 고전주의 시대에 뭐 18세기라든지 이런 때 있죠. 인간의 이성이 강조되고 이런 시절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사람은 스스로 고통과 쾌락을 비교해서 선택하는 존재다. 인간의 본성을 그렇게 해석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예를 들면 뭐 상점에 가가지고 아니면 보석상에 가가지고 뭐 다이아몬드 뭐 10억짜리를 훔쳐서 얻는 쾌락과, 그 다음에 그게 잘못돼가지고 발각이 돼서 잡혀가면 뭐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이런 고통들이 있죠. 아니면 범죄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사람은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비교를 해봤더니 고통보다 난 쾌락이 더 커, 쾌락이 더 중요해 라고 한다면 쾌락인 범죄를 선택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 어떤 얘기죠?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영향을 준 것도 아니고 나 스스로, 그죠? 본인 스스로 자유의지에 의해서 고통과 쾌락을 비교한 다음에 범죄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 스스로 누구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 범죄를 선택을 했다면 스스로 책임을 부담해야 되겠죠.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에 해당하는 건 바로 처벌이 되겠죠. 바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고전주의 시각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19세기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궁리를 해보니까 모든 인간이 이렇게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더라. 왜냐하면 19세기의 생물학이라든지 이런 자연과학 발달한 것을 범죄의 원인과 관련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 사람의 범죄 원인을 보니까 이 아버지가 상습 절도범이고 할아버지도 범죄자고 대대로 이렇게 안 좋은 핏줄이 넘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안 좋은 인자를 받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아니죠. 어떻게 되는 거죠? 스스로 범죄를 할 수밖에 없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소질, 그 사람의 소질에 의한 것 또는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게 이미 결정되었다. 그래서 결정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뭐 부모로부터 안 좋은 인자를 받았거나 아니면 소질 중에는 이런 것도 있죠. 그 사람의 정신병적인 원인, 심리학적인 원인, 내적인 그런 원인 때문에 뭐 도벽이 생긴다든지 이거는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자기 내부에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이런 자질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냐. 또 이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친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친구에게 안 좋은 환경적 영향, 학습을 받아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거시적인 넓은 측면에서 사회 구조,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 자체의 모순으로 인하여 경제 체제의 모순으로 인하여 항상 착취당하는 자가 있고 그런 사람은 범죄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급진파죠.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어떤 본인의 환경이나 본인의 소질이나 주변 환경 등을 원인으로 해서 범죄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실증주의예요. 여기와는 완전 다른 시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대책이 다른 거예요. 소질과 환경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르기로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결정, 이미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게 결정된 사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에게 처벌을 해봤자 소질이나 환경이 변화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범죄를 앞으로 향후 범죄를 막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그럼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떤 심리적인 원인, 유전적인 원인이 있다면 그걸 치료할 수 있다면 치료를 하고 개선할 수 있다면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그래서 이때에는 치료를 하거나 일정한 개선 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논리적인 흐름이 달라지죠. 고전주의에서는 자유의지에 의해서 스스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하고 처벌을 해서 해결이 된다는 개념이지만 실증주의적 입장에서는 소질과 환경이 원인이 돼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도록 결정이 됐으니까 처벌은 의미가 없고 치료를 한다거나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실증주의에서는 좀 더 이제 발전이 전개가 이제 된 게 크게 세 가닥으로 뭐 각 나라마다 조금씩 전개되는 방향은 다르지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소질과 관련된 게 두 가지가 있고 환경과 관련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소질과 관련되면 아까 유전 이런 거 이야기했죠. 생물학적 원인. 타고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유전이라든지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또는 신체의 어떤 두개골절이 뭐 어떻게 생기고 이런 걸 연구한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인 특징, 그런 특징적인 신체의 구조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뭐 기골이 장대하고 뭐 한 사람 중에서 일부는 폭력 범죄자도 있고 이런 게 있죠. 그렇게 이제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생물학적 원인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더라. 또는 소질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는 심리학적 원인이죠. 그래서 아까 잠시 얘기했던 것처럼 정신병적 원인이라든지 어떤 그 사람의 내적 심리 상태 때문에 범죄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요거는 이제 뭐 정신병이라든지 각종 내부적인 원인이 되겠고 그리고 이 환경과 관련된 게 바로 사회학입니다. 사회학. 사회학적 원인이라고 했으니까 그 주위에 이제 환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쁜 환경 때문에 나쁜 환경의 영향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두 가지로 미국의 범죄 사회학으로 가면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발전을 하는데 하나는 미시적 원인론과 하나는 거시적 원인론이에요. 미시라고 하는 건 작다라는 뜻, 작을 미, 이건 클 것자,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작은 원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위의 환경.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자기 주위에 아주 질이 좀 나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낸 애들 중에는 그 중에 일부 안 좋은 비행이나 범죄를 습득하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그 친구와 끼리끼리 노니까 그 친구와 좀 거리를 둔 애들은 또 다른 생활을 하고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죠. 그래서 가까운 개인의 주변 생활 환경 이런 환경이 좋지 않아서 뭐 범죄를 학습한다든지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미시적 원인론이에요.
가까운 주변 환경. 거시적 원인은 큰 거니까 이건 사회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